첫 번째 비교할 후보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번 쫙 보시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62세, 김문수 장관이 전 대표 전 장관이지만 그냥 대표 장관으로 부르겠습니다. 편하게. 51년생 73.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한 11살 정도 많네요. 그죠? 출생은 두 사람 모두 경북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경북 안동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주 내려가요. 자, 영남에서도 꽤 많은 표를 얻어보겠다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자기는 경북 출생이니까. 뭐 김문수 장관이 된다면 같은 경북이니까 표를 많이 뺏기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년 시절은 두 사람 모두 힘들었죠. 뭐 이재명 대표 소년공 출신이라는 거는 워낙 유명한 일이라고, 김문수 장관도 판잣집 단칸방에서 살며 아주 힘들게 유년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가족을 보면 이제 김혜경 씨와 이남이 있고, 김문수 장관은 설란영 씨와 이제 외동딸이 있는데, 이 설란영 씨는 1981년도에 결혼을 하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워낙 노동운동을 좀 흔히 말해 험하게 하잖아요. 그때 도피 생활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도와줬다고 하죠. 설란영 씨는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하고요. 옥살이를 할 때 혼자 단칸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 공장도 다니고 서점도 운영하고 하면서 이 외동딸을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인데, 김혜경 씨는 이제 좀 유복한 숙명여대 피아노과 출신의 같은 주부죠. 자, 재산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30억 8천만 원, 김문수 장관 10억 원인데 유명하죠. 봉천동에서 아직도 삽니다. 한 4, 5억 하는. 봉천동에서 살고, 뭐 청렴하기로는 유명하죠. 김문수 장관이. 그리고 병역은 이재명 대표는 병역 면제했고, 김문수 장관도 병역 면제, 강제 징집된 다음에 중위험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전과는 이재명 대표는 4범, 뭐 여러 가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김문수 장관은 6범인데 주로 이제 과거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할 때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것도 있고, 또 이후에 선거 때 무슨 폭행치사 사건도 걸려있는 게 있다 하고요. 6범 중에는 또 이제 그 보수단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집시법과 코로나 감염법 예방법 이런 걸 어긴 전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조금 더 이제 진척이 되면. 학력은 이제 중앙대 법대와 서울대 경영대 출신이고, 김문수 장관은 이미 고3 때 학생운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적이 됐다가 간신히 복원이 돼서 서울대 경영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또 2번 제적을 당해요. 그래서 서울대 졸업하는데 2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직업 활동 무대가 김문수 장관은 노동운동으로 들어가죠. 이제 바로 누구랑 같이 하냐면 김근태 전 열린우당 의장,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과 함께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그래서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피복공장 들어가서 재단도 하고 또 염색공장 같은 데 들어가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8년인가요? 전국금속노조 한일 도르코 노조위원장을 하고, 요때 구로 동맹파업 주도하다가 남영동 흔히 말하는 대공부실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계속 하죠. 전태일 기념 사업회 사무국장도 하고요. 1985년 심상정 대표와 함께 이제 선호련도 만드는데, 심상정 대표 이제 결혼을 김문수 장관이 추천을 해서 심상정 대표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도 또 유명한 일화죠. 그러다 이제 정치로 갑니다. 정치로 가는데 처음엔 민중당을 창당을 해요. 1990년엔 민중당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노동운동 같이 했던,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민중당을 만들었다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는 이제 95년 YS에 영입을 받고 혁명의 시대는 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YS 퀴즈로 민주자유당이 들어가서 이제 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인생 알아보기 전에 두 사람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첫 직업을 이제 성남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면, 성남시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주로 했다면, 그러니까 지자체 풀뿌리에서 시작한 이재명 대표와, 또 김문수 장관은 아예 노동운동 큰 판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로공단 이쪽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두 사람 모두 좀 비슷한 점도 있고 어렵게 산 것도 그렇고, 보실까요? 정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치 입문을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11살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보다 11년 뒤에 정치를 시작하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이대로 보면. 김문수 장관은 민주자유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YS가 픽합니다. 그 당시 택시기사라고 있는데 YS 퀴즈가 여러 명 있는데 다음에 살펴볼 홍준표도 사실상 YS 퀴즈죠. 입당한 다음에 96년에 부천 소사구에서 당선이 됩니다. 이 부천 소사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약간 계속되고 있죠. 지역구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워낙 이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김문수 장관. 아직도 부천 소사에서는 김문수 장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했으니까 진보 쪽과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전향을 한 거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향을 해서 일로 온 다음에는 이제 중도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요. 중도 개혁 이미지를 김문수 장관이. 예. 물론 저격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DJ와 노무현 관련해서 뭔가 비리 같은 거는 아주 저격수 역할을 하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좀 이렇게 미묘한 견제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천 소사구에서 당선이 3선이 된 다음에 2004년 이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제 노무현 탄핵이 이제 기각되고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하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표와 함께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장을 하죠. 사실 이때 뭐 거의 한나라당 다 망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100석 넘게 얻으면서 선방했던 그 공천 잘했다는 평가받은 그때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정경유착도 있고 거문단도 있었으니까 돈 싸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탈락시켰다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박근혜 대표와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박근혜 대표의 이 역사관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공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문수, 이재호 이 두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표를 견제하는 상당히 좀 비판도 많이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지금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세게 지키는 쪽으로 와 있으니까 김문수 장관 인생도 좀 파란만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2006년에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죠? 평가 좋았어요. 왜냐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리고 경기 순환버스 이런 교통 쪽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 이 성과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때와 비교를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기자들에게. 왜냐면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 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 할 때 2006년이잖아요. 재선이니까 한 8년 하잖아요. 김문수 경기지사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 같이 행정할 때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형과도 잘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경기도지사 때 이 사건으로 아주 그냥 치명타를 입습니다. 바로 119 소방서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은 이제 진작에 전화를 한 건데 119 소방관은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뭐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하는데 제대로 대응을 안 하죠. 징계성 인사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에서 갑질이다. 이거 도지사 갑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김문수 지사가 결국 사과까지 하죠. 하여튼 요 사건, 요게 이제 목소리가 나가면서 상당히 김문수 장관이 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부터 잘 안 풀리죠. 2016년에 사실 대구로 내려가는데 사실 내려가는 것 자체에 또 좀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험지로 안 가고 좀. 왜냐면 수도권 경기지사까지 해놓고는 좀 이제 편한 데로 간다. 근데 여기서 져요. 김부겸 총리한테 집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는 18년에 바로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는데 이때도 안 되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고 자유통일당을 창설하죠. 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하고 이번에 입당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을 창설해서 자, 저 조원진 대표와 같이 일을 하다가 여기 이제 전광훈 목사와 함께 당
활동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노동위원장을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이제 맞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점도 꽤 있어요, 두 사람 보니까, 그죠? 또 풍부한 행정 경험, 이재명 대표,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 여기는 정치 플러스 행정 경험이죠. 경기도지사를 또 같이 지냈으니까. 그 정치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에야 국회의원이 되는데 김문수 장관은 이미 국회의원도 3선이나 했었고 공천심사위원장도 했고 뭐 당도 창설해보고 정치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점이라면 뭐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청렴한 게 또 강점이에요. 아까 재산도 좀 적고 실제로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정치판에서는 들리더군요. 예. 그다음에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이게 노동운동가 출신이란 건 뭐냐면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김문수 장관 이번에 출마 선언 때도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약자의 어려움을 많이 안다. 라고 해서 중도 확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지금 이제 지지 기반이 어디예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 기반. 사실은 그 전까지는 김문수 장관은 대선 후보가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언제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이후에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가면서 지금 지지율 1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잘만 활용하면 정통 강성 보수 지지층의 기반 속에 뭔가 과거의 본인의 경험을, 본인의 인생을 활용한 중도 확장성까지, 약자 중도 확장성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삶이 좀 일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인생이 바뀝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보수정당에 들어왔고, 보수정당에 들어와서 중도, 그리고 약간 정통 보수와 좀 각을 세우는 역할을 하다가, 소장파 역할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뀌어서 가장 극우로 불리는 정강호 목사와 함께 사회활동, 정당활동을 했던 그런 비일관성이 또 약점으로 꼽히기도 하지요. 과연 본선 가서 중도표를 가져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또 역사관 논란이 있죠. 계속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야당 계속 제기를 하겠죠.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다. 또 뭐 김구 국적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계속 장관 때도 대정부질문만 하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에게. 본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 당시에 일본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약간 뚜렷한 우파적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신 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약점은 없긴 하지요.